홍공 흐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전문가 홍공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내가 독해를 하려고 하든 어떻게 말을 하려고 하든 쓰기를 하려고 하든 어쨌든 최소 단위, 우리 이제 학습자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사실은 영어 단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가 중요하다는 어떤 대전제는 제가 도저히 이거는 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과연 이제 하루에 100개씩 영어 단어를 이제 암기하는 거, 외우는 거 이게 효과가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요. 사실 지금 뭐 학원에다가 자녀를 이제 영어 공부하도록 이제 보내는 분들 혹은 집에서 이렇게 따로 학습지든 뭐든 과외든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부모님들 혹은 이제 공부를 하는 아이들 등등 영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 공부하느라 정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참 자주 듣는 게 뭐 학원을 가든 특히 이제 학원 갔을 때 단어 시험을 이제 본다고 하는데 하루에 이제 100개씩 외우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00개를 외우고 그중에 50개를 까먹어도 하루에 50개는 이제 알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한 달 방학 동안 특강을 했을 때 50개 곱하기 30 하면 못해도 한 1500개. 그거에서 조금 못해도 한 1000개 이상은 외우는 거니까 방학 때 단어가 이렇게 도약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론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혹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100개씩 외워서 50개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 50개는 제대로 숙지된 것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장기 기억으로 간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칠 때는 이제 잠시 짧게 끄집어내면 되니까 이렇게 딱딱 체크하거나 쓰는 데에는 그런 학습 방법이 조금 유효할 수는 있지만 정작 나중에 라이팅을 한다든지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려는 즉 굉장히 순발력 있게 쓰려고 하면 사실은 장기 기억으로 가 있는 거 정말 늘 내 머릿속에 맴돌고 내가 쓰려고 할 때 내 혀에 맴돌거나 내 손에 바로 붙어서 표현되는 그런 단어로 전환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암기, 양으로 일단 윽박 지르면 그래도 좀 남는 게 있느냐, 있는 게 있다 라는 그 논리에 이 많은 분들이 넘어가냐면 지금 부모님들 그리고 그 윗분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영어 공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공부했고 그 방식 때문에 영어가 정말 싫어졌었어요. 그리고 정말 영어는 어려운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이 마음속 한 군데 아주 굳건하게 잡았거든요. 그 트로이 목마 같은 어떤 생각이 어떻게 보면 아이 교육에 투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양가 감정인 거죠. 애는 나처럼 영어를 싫어하면서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점하고 하지만 그래도 좀 엉덩이 힘으로 좀 빡세게 해야 남는 게 있지 않겠느냐 라는 내가 했던 것을 다시 답습을 하게 된 이런 아이러니한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거죠. 결국 피해는 영어를 공부하는 그 학생들,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겠죠. 사실 이렇습니다. 뭐 에빙하우스 만각 곡선이라고 많이 봤을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쌓이죠, 그죠? 기억이 이렇게 담보가 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복습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다시 내려갑니다. 복습을 좀 해주면 떨어지는 시점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건데 사실 우리가 옛날에 봤던 단어 시험 기억나죠, 그죠? 손바닥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봤던 단어 시험. 사실 그거는 단어 시험 치는 순간에 극대화되면 되잖아요. 나의 기억이라는 것이 단기 기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치기 직전까지 어때요? 짝꿍한테 야 너가 발음해봐. 그럼 내가 듣고 쓰고 뜻을 한번 써볼게.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그러면 얼추 좀 효과는 있어요. 벼락치기는. 왜? 시험 직전에 극대화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치면서 어떤 기분을 많이 느껴봤어요. 그쵸? 시험 치는데 까먹는 단어가 막 보여. 이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그때부터 철자 막 헷갈리고 그러니까 시험지 받아보자마자 그쵸? 내가 최대한 아는 단어부터 답 쓰고 이제 어떤 걸 쓰면서 막 이거 까먹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죠. 그래서 뭐 손바닥 맞고 영어에 대해서 뭐 하여튼 최악의 감정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시험 직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기 기억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얼추 이제 그 면피를 하는 거죠. 근데 시험 치고 나서는 어때요? 휙 다 까먹었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단기 기억식, 그런 기억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약간 빽빽이식 공부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는 건 사실 필요하죠. 솔직히 평가는 필요하지만 매번 그거를 100개라는 어떤 임계량을 한참 넘긴 양을 그냥 단어 스펠링 쓰고 우리말 뜻을 적게 하는 거로 테스트를 봐서 L 하나라도 틀리면 쫙 너는 이제 안 쓴 애랑 사실은 똑같아 라고 쫙 끊는 그런 식의 만약 100개 시험이다. 단적으로 봤을 때 그건 가장 나쁜 저는 단어 공부법이고 그 공부법을 통해서 단어는 조금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 그 아이의 영어 감정은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으로 윽박 지르고 평가를 보고 쫙 틀렸다, 맞다라고 하고 또 그 틀린 걸 다시 쓰게 만드는 벌에 벌을 주는 형식의 학습은 저는 효과가 세상에 효과가 0인 건 없겠죠.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제 아이한테는 절대 시키고 싶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쓰고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효율도 없고 정말 하면서 따분하고 정말 재미가 없는데 그거를 심지어 시험 치고 나서 또 쓰게 만드니까. 근데 부모님들, 나의 아군이라 믿었던 부모님들마저 그쵸, 이렇게 또 강요를 하게 되니까 애가 이제 피할 구멍이 없겠죠.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고 영어 하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렇게 단어 시험 많이 보고 양으로 많이 윽박지름을 당한 친구들은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설문조사 때 이렇게 적어요. 진짜 악마다, 이렇게 적어요. 정말 너무 싫다라는 감정을 표출하는데 싫어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없듯이 싫어하는 과목, 앞으로도 계속 싫어하는 과업을 해야 될 어떤 이런 언어랑 어떻게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요컨대 100개의 단어를 외우게 한다. 그리고 그걸 스펠링, 우리말 뜻으로 매번 평가를 보게 한다. 나아가서 그 틀린 거를 다시 한번 같은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학습을 시키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최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슬프게도 많은 학원에서는 아직도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스파르타식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랑 전혀 일도 관계도 없는 스파르타식을 갖고 와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학원 선생님들도 나름 또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왜냐면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야 되고 했다라는 걸 또 드러내기에는 그런 어떤 단기간에 바짝 올리는 거, 그걸 매일 한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여주는 게 사실 학부모님들한테 제일 잘 통하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그런 걸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엉덩이 힘을 서서히 키워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믿는 건데 엉덩이 힘은 사실 이런 식으로 키우면 안 되거든요. 좋은 감정을 주면서 효율적인 공부를 그렇죠. 제때 한 땀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만약에 학원쌤께서 이걸 보신다고 하면 단어 너무 많이 한다고 하면 조금 줄여주세요. 애들이 그래도 숨 쉴 구멍은 줘야 되고 대신에 이렇게 스펠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틀리더라 하더라도 그거를 틀렸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빈칸 낸 친구랑 L자 하나 틀린 거랑 사실은 똑같다. 둘 다 틀린 거야. 처음부터 정확하게 잘 배워야 돼 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완벽성, 완전 정확성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아이들 떨어져 나가요. 겉으로는 수업 듣는 척해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탈해 있고 더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분량도 좀 줄여주시고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누적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애가 짧게 자주 보게끔 하고 한번 수업을 했다면 끝날 때 다시 짧게 자주 보게 하고 이런 게 좀 좋고 예문을 반드시 최대한 많이 보게 해주세요. 즉 단어를 위해서 예문을 많이 본다라는 개념보다 이 예문을 해독하기 위해서 거꾸로 단어를 자주 이렇게 옆에 바로 있잖아요. 단어장에는 예문이 있고 한글 뜻이 있고 바로 단어 뜻이 있잖아요. 예문을 자주 보게 하고 그 예문을 해독하기 위해서 거꾸로 이 단어를 자주 짧게 자주 보게 만든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효율적인 학습법입니다. 오히려 짧은 문장도 해석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문맥 안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지 이 단어 앞뒤로 보통 어떤 단어가 덩어리로 잘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자주 여러 번 끊어서 자주 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펠링 연습을 안 시킬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또 학부모님들이 스펠링 같은 거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은 매일 한다기보다는 매일 하더라도 조금씩 분량을 줄이고 아니면 주 단위에 몇 번 이렇게 끊어서 중간에 쌀밥, 보리밥 넣듯이 이렇게 채워 넣으면 아이들도 부담이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울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는 늘 이제 문장과 함께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서도 잘 안 외워지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만 살짝 빼가지고 벽이든 어디든 자주 노출시켜가지고 자주 보다 보면 좀 더 수월하게 익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0개를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수량을 줄이더라도 그거를 예문 속에서 자주 보게끔 만들고 그거를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도록, 계속 읽을 수 있도록,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하게, 그런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암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자동으로 이렇게 숙지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 아이들의 영어 감정이 조금 덜 훼손이 되면서 단어 수준에서 금방 탈피를 해서 최소 문장 아니면 글 단위로 가서 정말 그 영어로 그 글을 읽으면서 정보를 득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요컨대 영어를 위해서 단어가 존재해야 되는 거지, 단어를 위해서 영어가 끌려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뭐 1000단어, 2000단어 했다고 하면 남는 게 있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남는 거 많이 없습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래도 학창시절에 손바닥 맞으면서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단어가 얼마 기억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환경, 방법, 노출로 갔었더라면 훨씬 덜 노력하고도 더 많은 단어를 장기 기억으로 가져갔을 거라는 거. 그래서 너무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암기로 윽박 지르는 방법 안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데 좀 그런 게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학원을 끊어야지, 이런 뭔가 갑자기 극단적인 플랜 C, D 이렇게 가기보다는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분량을 좀 이렇게 어떻게 타협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철학이 맞는 분이고 그러면 조정이 좀 될 거고,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제가 저 애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요걸 이제 막 빽빽이를 쓴다든지 스펠링 단어 뜻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도를 칼같이 이렇게 매긴다든지 그런 평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그게 반복이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이한테 그럴 것 같아요. 요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너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한 번 정도만 써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용기하고 자꾸 이런 걸 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00개씩 영단어 외우는 거 정말 효과가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 어떤 개인적인 솔직한 답변을 해봤거든요. 영어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단어를 어떻게 해서 학습하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 장기적으로 좀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옮겨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거나 여러분들 생각이 또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두시고, 앞으로도 거의 주중에는 매일 이런 류의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흥국 붙자.